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눈이 뒤집어질 만한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요.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제 딸의 미래를 망칠 뻔했답니다. 그런 일을 벌인 건 바로 저희 남편인데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저와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저희 아빠가 장남이라 엄마랑 결혼 후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전 할머니랑 한 집에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중시하는 옛날 분이시라 저와 남동생을 차별했거든요. 밥 먹을 때 남동생한테만 고기 반찬을 밀어주는 건 기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접시를 당겨서 가운데에 놔주시곤 했답니다. 우리 경순이가 고기 반찬에 팔이 안 닿아서 못 먹고 있었구나. 자, 가운데 놨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맛있게 먹어. 그러면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탁 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기집애까지 먹으면 뭐가 남냐. 우리 문식이 먹을 것도 없구만. 어머님, 양이 별로 없으면 한 젓가락씩만 나눠 먹으면 되죠. 문식이만 손주고 경순인 손주 아니에요? 시집가면 남의 집안 식구 대례하고 우리 김씨 집안 대를 이래하고 갔냐? 문식인 장차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되래야. 둘 중에 누가 대들보가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경순이도 지금 한창 클 때라 잘 먹어야 된다고요. 자, 경순아, 엄마가 밥 위에 고기 올려줄 테니까 이건 무조건 네가 다 먹어. 알겠지? 엄만 할머니가 차별할 때마다 꼭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건 설날 세뱃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세배를 했는데 할머니가 저한텐 세뱃돈을 조금 주고 남동생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 본 엄마는 저희한테서 세뱃돈을 빼서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다시 돌려주셨답니다. 우리 집에서 남자라고 더 받는 거 없어. 문식이 너 누나한테 세뱃돈 뺏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 이렇게 받아야지 맞는 거야. 하루는 제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공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이 그걸 갖고 싶다면서 찡찡거리는 거예요. 선물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걸 홀랑 뺏어다가 남동생한테 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할머니한테 소리쳤어요. 할머니, 그거 제 거예요.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문식이가 이게 가지고 싶다잖니. 기집애가 욕심만 많아선. 그러자 이번엔 아빠가 나섰습니다. 남동생 손에서 다시 공책을 뺐더니 저한테 돌려주시더라고요. 문식아, 누나 물건 욕심내면 안 돼. 너도 나중에 친구한테서 생일 선물 받은 거 누나가 뺏어가면 기분 좋겠어? 다음부턴 누나 물건이 갖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자 남동생은 아빠가 무서웠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빤 할머니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우리 문식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라겠어요? 그리고 차별받으면서 자란 우리 경순인 또 얼마나 서럽겠냐고요. 딸이고 아들이고 간에 저한텐 우리 경순이랑 문식이 둘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예뻐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엄마랑 아빠가 수도 없이 절 위해 싸워주시긴 하셨지만 뼛속까지 남아 선호사상이 박혀있는 할머니의 생각을 바꾸긴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감기에 걸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도 제 외투를 뺏어서 남동생에게 주기도 했고 저랑 남동생이 싸우면 제 말을 무시하고 남동생 말만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밤마다 울었던 적도 정말 많았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의 차별이 점점 심해지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국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분가를 선언하고 따로 나와 살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한 명 없어졌을 뿐인데 제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서럽게 울어야 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어릴 땐 할머니 때문에 버릇없던 남동생이 저희 부모님의 철저한 교육으로 착하게 자랐다는 점이었어요. 엄마 아빠 생신 땐 저랑 남동생이랑 같이 미역국도 끓이고 편지를 쓰기도 했답니다. 제가 남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잘 돌봐줬더니 남동생도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을 포기했는데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우시더군요. 경순아, 내가 부모로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대학을 나와서 큰일을 해야 하는데 이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속상해. 엄마, 난 괜찮아요. 내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 가는 애들 별로 없는데요, 뭐. 그리고 엄마, 나한텐 내 공부보다 우리 가족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은 딸을 낳았는지. 경순아, 네가 우리 집안의 보물이구나. 보물이야. 결국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장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껴 쓰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비록 저는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남동생만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의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을 갚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제가 일해서 버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공장을 다니던 중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의 사장은 아버지한테서 사업을 물려받은 30대 후반의 노총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저한테 찝쩍거리더니 하루는 아예 대놓고 이러는 거예요. 경순 씨, 여자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나 경순 씨 좋아해. 경순 씨도 나랑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여자가 너무 튕겨도 매력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나한테 넘어와. 하지만 저는 그 사장과 만날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나이도 저랑 15살 넘게 차이 나는 데다 평소에 직원들한테도 막대하고 성격이 진짜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한테 관심 없어요. 결혼할 생각은 더더욱이 없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너무 불편해요. 회사에서 제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사장은 기분 나쁘다는 듯 혼자 화를 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제가 본인을 거절한 게 안 입고 왔는지 월급날에 저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사장에게 따졌습니다. 사장님, 제 월급을 왜 안 주시는 건데요? 설마 사장님이 꼬셔도 제가 안 넘어가니까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에 사장님 마누라하려고 팔려온 거 아니에요. 남들이랑 똑같이 한 달 동안 일 열심히 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경순 씨,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창피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복수를 했다고 그래? 복수가 아니면 뭔데요? 그럼 저한테만 월급을 안 주신 이유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보시던가요. 여기서 사장님이 저한테 찝쩍거린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엔 저 따로 불러서 제 몸에 손대려 가셨죠? 또 저번엔 저 집에 갈 때 졸졸 따라오셨잖아요. 더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다 떠벌리고 여기서 나가버리면 다음 타겟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이 잘도 사장님을 믿고 계속 다니겠네요. 아주 한순간에 직원들 홀라당 잃고 회사도 망해버리고 싶으세요? 그러자 공장 안에 있던 여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지자 사장은 인상을 잔뜩 쓰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순 씨 순진하고 순종적인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드센 여자였네. 그래, 준다 줘. 한 달치 월급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오라고 해도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제가 미쳤다고 여길 계속 다녀요? 결국 전 못 받았던 월급을 받고 그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너무 우울해 울상을 짓고 있으니까 남동생이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죠.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누나가 벌어다 준 등록금으로 대학 갈 생각만 해. 누나, 나 대학 안 가도 돼. 나 때문에 누나가 고생하는 거 싫어. 그리고 누나도 대학 못 갔는데 나만 대학 가는 건 욕심이잖아. 욕심이라니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누나로서 당연한 마음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동생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이후 저는 다른 공장으로 옮겨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국 몇 년 후에 남동생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남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너무 고마워. 나 언젠가 누나한테 꼭 갚을 거야. 나중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것보다 더 많이 해줄게. 그 이후 저는 계속 공장에서 일을 했고 저희 집안 형편도 점점 다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듬직해 보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결혼 후에 처음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다 먹은 밥그릇을 그대로 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설거지는 안 하더라도 다 먹은 밥그릇은 설거지통에 넣어놔야지. 그게 기본 예의잖아. 아, 그거? 그냥 냅둬. 어차피 쟤네들이 알아서 치울 거야. 남편은 시누이들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씨들이 알아서 치운다고? 그럼 당신은 여태까지 밥그릇도 안 치우면서 살았던 거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치워야지. 얼른 일로 와.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아가씨들한테 미뤄야겠어? 저는 억지로 남편의 손을 붙잡아 그릇을 치우게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들이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쌤통이다, 쌤통.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우리 오빠였는데 새언니한테 완전 교육당하고 있네? 엄마, 거봐. 오빠도 시키면 다 한다니까. 이 나이 먹도록 저런 거 하나 안 하게 만든 것도 다 엄마 잘못이야. 얘는 원래 너희들 어릴 땐 다 그러고 살았어. 그걸 왜 내 잘못이라고 그래?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언짢은 듯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차별을 당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남자라서 대접받고 여자라서 멸시받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씩 지적하면서 잡아줬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가더니 자기 마음대로 채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성큼성큼 걸어가 TV를 확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TV 보고 있잖아. 아가씨도 TV 보고 있었거든? 아가씨가 보던 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 서로 보고 싶은 게 다르면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정하든지 아니면 서로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거야 내 마음이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었는데 왜 당신만 나한테 그래?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아가씨들 각자 무슨 채널 보고 싶은지 얘기해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겹치는 채널을 보는 걸로 해요. 그래야 공평하죠. 결국 그날은 다수결을 통해 채널을 정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해하면서도 시누이들이 적극적으로 제 의견에 동의를 하고 나서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엔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시아버지가 어디서 선물로 과일 한 박스를 받아오셨는데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자기 차에 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시 그 과일 박스를 꺼내와 개수를 정확하게 센 다음에
가족 인원수대로 나눴습니다. 당신 혼자 이거 다 먹고 돼지 될 거야? 자, 아가씨들 이거 받아요. 저희 남편한테 주지 말고 꼭 아가씨들 몫은 아가씨들이 먹어야 돼요. 아셨죠? 아버님, 어머님도 아들한테만 몰아주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과일을 많이 드셔야 비타민 섭취가 되죠.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 며느리 네 말도 맞다. 옛날에 아들만 중시했다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도 바뀌는 게 맞겠지. 그러자 시누이들이 웃음을 빵 터뜨렸어요. 아빠, 우리가 얘기할 땐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새언니가 어렵긴 한가 봐. 새언니, 우리 집에 시집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오빠가 평생 왕노릇하면서 정신 못 차릴 뻔했잖아요. 새언니,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도 새언니 같은 멋진 여자가 될래요. 다행히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을 들어주니 남편의 행동도 점점 나아졌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예쁜 딸을 하나 낳았답니다.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은 완전히 딸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딸이 처음 아빠를 불렀을 땐 남편은 울기까지 했고, 딸이 유치원에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했을 땐 속상하다며 술까지 마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미나가 다른 놈한테 시집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우,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데 우리 예쁜 미나를 누구한테 보낸단 말이야. 난 우리 미나 평생 결혼 안 시키고 내 옆에 끼고 살 거야. 다른 놈들이 우리 미나 못 건드리게 내가 아주 보디가드 역할하면서 지켜줄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딸을 노처녀 만들 셈이냐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후 저는 딸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집에서 애를 키우다가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슬슬 사춘기가 오자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련 업계 사람이랑 미팅을 한다는 둥, 회식을 한다는 둥 하면서 맨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벽에 들어와서 술 냄새 풀풀 나는 입으로 딸 방에 들어가 막무가내로 뽀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빠, 뽀뽀 좀 하지 마. 나 술 냄새 싫단 말이야. 아빠가 우리 딸 예뻐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일로 와. 아유, 예쁜 내 새끼. 아유, 싫다니까.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새벽에 깨우는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딸 방에 들어가 남편을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으이구, 이 화상. 싫다고 하면 제발 하지 좀 마. 당신 이거 우리 미나 예뻐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야. 얼른 가서 양치하고 잠이나 자. 또 하루는 술을 먹고 들어와 기분 좋다고 딸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딸이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미나, 너 아빠한테 인사 똑바로 안 해? 너 내가 어제 준 용돈 내놔. 아빠한테 이딴 식으로 하라고 용돈 준 줄 알아? 여보, 미나가 뭘 그렇게 인사를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예의 바르게 잘만 했구만 뭐. 애교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애교 있게. 무표정으로 말로만 인사하면 다야? 당신, 미나가 무슨 당신 기분 좋게 해주는 장난감인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가 뺏는 짓이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미나한테 용돈 주지 마. 내가 줄 테니까. 결국 저는 딸이 남편한테 뺏긴 용돈만큼 제 돈으로 다시 딸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딸이 싫어할 만한 짓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딸이 집에서 공부하느라 바쁜데도 시도 때도 없이 딸을 불러내서 같이 술 먹는 사람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딸은 시간도 뺏기고 나가서 술에 취한 아저씨들 상대하다 오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죠. 그래서 나중엔 아예 제가 못 나가게 막아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귈까봐 몰래 딸의 휴대폰을 훔쳐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딸이 도대체 왜 자기한테 쌀쌀맞게 구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딸이 어느덧 13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남편보다도 오히려 딸이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이제 좋은 곳 가셨으니까 그곳에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계실 거야. 엄마, 할머니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너무 후회되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도 언젠간 엄마랑 헤어지게 될 테니까 그때 후회하지 않게 엄마랑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랑 못 해본 거 나랑 같이 하면서 소원을 풀어보자. 그럼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더 좋아하실 거야. 아직 중학교도 안 들어간 딸이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는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딸은 저한테 더욱 살갑게 대했습니다. 반대로 제 멋대로만 행동하는 남편과는 점점 더 사이가 멀어졌죠. 딸은 오히려 남편보다도 제 남동생하고 더 잘 지냈어요. 제 남동생이 저희 딸을 엄청 예뻐했거든요. 식당 일을 하느라 바쁜 저 대신 주말에 저희 딸을 데리고 박물관에도 가고 한강에 가서 오리배도 타고 오곤 했어요. 무심한 남편 대신에 남동생이 저희 딸을 잘 챙겨주니까 저도 큰 걱정 없이 딸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나중에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지만 딸만큼은 꼭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고 싶어서 식당에서 밤낮으로 일을 했답니다. 사실 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이 잘 되기만 했어도 제가 덜 고생을 했을 텐데 원생은 별로 없고 나가는 돈만 많아서 거의 생활비를 저 혼자 다 벌어야 했거든요. 식당에서 일할 땐 힘든 점이 참 많았어요. 일하다가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장한테 막말을 들으면서 혼나기도 했었죠. 아줌마, 주문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 잘못 나간 거 다 손해인데 아줌마 월급에서 깎아버릴까요? 제발 똑바로 좀 하시라고요.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바빠서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했나 봐요. 다음부턴 실수 없이 잘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일을 하다가 팔을 대어서 물집이 크게 잡힌 적이 있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연고만 바르고 일을 했는데 딸이 걱정된다면서 진물을 흡수하는 밴드를 사다가 붙여주더라고요. 저는 식당 한 군데 다니는 월급으론 모자란 것 같아 퇴근 후엔 24시 국밥집에서 3시간씩 서빙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는 시간 외엔 거의 일만 하고 산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전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몇 년만 고생하면 똑똑한 우리 딸을 의대에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딸이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운영하던 학원이 폐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 말로는 주변에 있는 경쟁 학원들에 밀려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남편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학원을 다 정리하고 백수가 되었는데도 계속 밖으로 쏘다니기만 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너무 짜증나서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여보, 이제 학원도 접었는데 집안일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설거지가 이게 뭐야? 적어도 당신이 먹은 밥그릇은 씻어놨어야지. 난 이렇게 한시도 안 쉬고 일하는데 집안일까지 내가 다 해야겠어? 나도 바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안 그래도 나 아는 형님이 좋은 사업 아이템 있다고 해서 얘기 나누는 중이었다고. 여태까지 학원에 꼬라박은 돈 다른 거라도 해서 메꿔야 될 거 아니야. 여태까지 학원 운영하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갖다 줘놓고 또 사업을 하겠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그것도 병이야, 병. 지금이라도 다른 데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좀 벌어오라고. 하지만 제가 백날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질 않더군요. 오히려 의심스러운 행동만 계속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유난히 밖에 많이 나가는 것 같길래 유심히 지켜봤는데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외모에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하루는 못 보던 시계를 차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이거? 나 아는 형님 중에 강남에서 크게 학원 하는 형님이 있거든. 그 형님이 자기 안 차는 시계 하나 준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차에 섬유 탈취제를 뿌리고 예쁜 방향제도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차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 물어보니까 사업 때문에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지만 식당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의대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딸이랑 부둥켜 안고 소리까지 지르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을 내려고 적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금 통장을 건드릴 사람은 남편뿐이라 전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신 적금 통장 어떻게 한 거야? 그거 우리 미나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자 남편은 뻔뻔스런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집애가 무슨 대학이야? 시집이나 보내. 여자애들은 공부시켜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그냥 적당한 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돈 많은 남자 잡아서 결혼만 잘하면 돼.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미나가 의대 가고 싶어서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아빠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당신 진짜 미쳤어? 여자애가 의사 무슨 의사야? 여자들은 직업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시집 못 간다. 남자들이 부담스러워서 결혼 안 하려고 해. 알아? 우리 미나가 결혼 못해서 환장한 애인 줄 알아? 남자를 만나든 못 만나든 미나 꿈이 의사라잖아. 그 꿈만 바라보고 코피 터지게 공부만 했는데 아빠란 인간이 딸 등록금을 홀랑 빼돌려? 당신 솔직히 말해. 그 돈 어디다 썼어? 설마 또 무슨 사업한다고 이상한 데다 갖다 쓴 건 아니지? 내가 다 필요한 데 썼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휴, 진짜 맨날 나한테 표독스럽게 잔소리만 하질 않나?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집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딸 대학 등록금으로 쓸 돈을 말도 없이 갖다 쓰냐고요. 이런 사람이 정녕 아빠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남편이 나간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최근 들어 남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고 저한테 말도 없이 적금까지 깨서 돈을 빼돌린 게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집에서 나가는 남편을 몰래 미행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차를 타고선 어느 커피숍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여자랑 제 딸 또래의 남학생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들려온 그들의 대화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딸한텐 몇 년간 보인 적 없던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준아, 아저씨가 등록금 내줬으니까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된다. 내가 우리 희준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빨리 아빠랑 이혼하고 아저씨랑 재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맨날 술 먹고 다른 아줌마들이랑 바람이나 피우고 완전 망난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아저씨가 우리 희준이 아빠가 될 거야. 너희 아빠 무식하긴 하잖니. 아저씨네 학원에 가서 깽판이나 치고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이 나 만난다고 우리 학원에 와서 다 때려 부수고
창피하게 학원 앞에서 피켓까지 들고 시위했잖아. 지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 내로남불이야 뭐야. 하여튼 그 무식한 인간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의 아들에게 등록금을 내줬다뇨. 게다가 경쟁 학원에 밀려서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상간녀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걸리는 바람에 학원을 문 닫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어 성큼성큼 걸어가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남편과 상간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들을 향해 악을 쓰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인데. 내 딸 의대 등록금 가져다가 어디다 썼나 했더니 남의 자식 대학 등록금으로 써버린 거야? 아니, 바람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내 딸 학기를 막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왜 그래? 어차피 당신한테 곧 이혼하자고 얘기하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가는 자식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걔가 내 피가 섞였을 뿐이지 솔직히 나 아빠 취급도 안 해주잖아. 이건 다 당신이랑 미나가 날 왕따시킨 죄야. 뭐? 왕따? 우리가 언제 당신을 왕따시켰어? 그러게 미나한테 진작에 잘해주지 그랬어. 맨날 술 취해서 미나 못살게 굴고 휴대폰까지 몰래 뒤져보면서 감시했잖아. 그런 아빠를 어떤 딸이 좋아해? 그리고 그 돈이 어디 당신 돈이야? 내가 식당에서 팔 데워가면서 번 돈이야. 당신이 사업한답시고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닐 때 내가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투자까지 뛰어가면서 번 돈이라고. 그런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남의 집 자식한테 갖다 바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딴 짓을 하냐고. 저는 그렇게 말한 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상간녀가 말리더군요. 그만해요, 그만. 이러다가 우리 용철 씨 대머리 되겠어요. 뭐? 대머리? 상간녀 주제에 이 인간이 대머리 될 게 겁나? 그래, 그럼 내가 아주 쌍으로 대머리 만들어주지. 그럼 아주 잘 어울리고 좋겠네.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도 마구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상간녀의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저씨, 지금까지 절 속이신 거예요? 아저씨 이혼하고 혼자라면서요. 우리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가 불쌍해서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구해주려고 온 거라면서요. 그런데 아저씨도 우리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아내가 있으면서도 우리 엄마랑 바람 피우고 저처럼 곧 대학 가야 되는 딸이 있는데도 돈을 몰래 가져다가 저한테 준 거라고요? 아저씨 진짜 실망이네요. 전 아저씨가 진짜로 제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저만 바보 된 거였어요. 아저씨랑 엄마가 둘이서 짜고 날 속인 거라고요. 그게 아니야. 아저씨가 널 속인 게 아니라 속인 거 맞잖아요. 전 아저씨가 우리 아빠랑은 다른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랑 엄마를 구하러 온 히어로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히어로는커녕 우리 아빠랑 똑같은 쓰레기였네요. 저 아저씨 아들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상간녀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더니 휙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상간녀는 제 손을 뿌리치고선 아들을 쫓아갔어요. 남편도 허둥지둥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길래 저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차키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따라가려면 따라가. 당신 같은 쓰레기는 이런 차 탈 자격도 없으니까 이 차는 내가 가져갈게. 그러니까 저 더러운 여자 따라가서 남편 행세나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근처에 세워져 있던 남편의 차에 홀랑 타고 출발해버렸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무시하고 그냥 제 갈 길만 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차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를 확보했어요. 아주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이 장난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선술집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술집에서 사장과 손님으로 만나 그런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너무 막막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은 할 거지만 당장 딸의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갑자기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누나, 미나 의대 합격했다며? 정말 축하해. 역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더니 머리가 남다른가 봐.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의사 탄생하는 거야? 그렇지 뭐. 우리 미나가 워낙 똑똑하잖아.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니 남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전 남동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은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군요. 말도 안 돼. 매형이 그딴 짓을 했다고? 누나,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매형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내가 찾아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사실 남편이 있는 곳은 짐작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니 최근까지도 계속 찍혀있는 주소가 있었어요. 아마 그곳이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이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남동생과 함께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전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곳은 바로 남편의 학원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의 학원은 3층에 있었는데 그 건물 1층에 떡하니 선술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선술집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을 걸 생각하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고요. 저는 남동생과 함께 그 선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그 안에서 시시덕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놀란 눈으로 저와 남동생을 쳐다보는 남편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 던졌어요. 무식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뭐? 무식하게? 무식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당신 원생이 별로 없어서 버는 돈이 없다는 거 다 뻥이었지? 버는 족족 저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치느라 생활비 한 푼 안 가져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당신 저 여자랑 바람 피우다가 저 여자 남편이 학원에 와서 깽판 쳤다며? 내가 둘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거든? 그런데 그 쪽팔린 꼴을 당하고도 아직도 저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둘이 세계의 사랑인가 보다. 친딸 미래 망쳐놓고 남의 자식한테 돈 퍼다 주니까 좋디? 어제 보니까 그 앤 당신을 아빠로 생각하지 않겠다던데 친딸한테도 버림받고 남의 집 자식한테도 버림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아주 비참해서 죽겠지? 그런데 그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애초에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에이씨, 뭐 어쩌라고? 당신이 이딴 식으로 무식하게 구니까 내가 딴 데 눈을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 여자처럼 날 남자로서 우대해주고 귀하게 대접해줬으면 내가 한눈 팔았겠냐? 네가 신혼 때부터 남녀 평등이다 뭐다 하면서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남동생이 성큼성큼 걸어가 남편의 정강이를 확 걷어차더군요.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어요.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누나가 네 자존심을 깔아뭉갰다고? 그 대단한 자존심이 도대체 뭔데? 남자로 태어난 게 뭐 벼슬이야? 돈도 못 벌어오고 능력도 없는 데다 가정을 버리고 바람까지 피운 놈이 도대체 우리 누나보다 잘난 게 뭔데? 우리 누나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기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나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공장 다니며 그 고생을 하고 이번에 미나 의대 보내겠다고 능력 없는 남편 옆에서 혼자 밤낮 없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누날 감히 니까짓게 배신을 해? 너 오늘 내 손에 아주 죽을 줄 알아.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상간녀가 나서더군요. 다들 왜 이래요? 이러지 말고 말로 해결하자고요. 네? 하지만 저는 테이블에 있던 술잔을 집어들어 상간녀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너희 같은 짐승들하고 말로 해결하자고?
말이 통하는 인간들이었으면 애초에 바람을 안 피웠겠지. 야, 네 아들 교복 보니까 어느 학교 다니는지 딱 알겠더라. 내가 네 아들 학교에 가서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 핀 거 다 소문내줄까? 그럼 네 아들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에서 놀림받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길 바래? 그건 안 돼요. 제발 저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네 아들 건드리는 게 싫었으면 내 딸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너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사과 안 하면 네 아들 학교에 바로 찾아갈 줄 알아. 알았어요. 사과할게요.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죄도 없는 사람한테 협박질이야? 당신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상간녀는 자기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남편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하더군요. 용철 씨, 우리 희준이가 당신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당했으면 좋겠어? 제발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사과 좀 해. 얼른. 에이씨, 재수없게 진짜.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희준이 건드리지 마. 우리 희준이? 참 애틋하기도 하네. 그래, 한번 생각은 해볼게.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동생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둘에게 억지로라도 사과를 받아내긴 했지만 당장 저희 딸 등록금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상간이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받는 데까진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남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나, 미나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내줄 테니까. 예전에 누나가 힘들게 일해서 내 등록금 다 내줬잖아. 이번엔 내가 누나한테 보답할 차례야. 미나처럼 똑똑한 애가 쓰레기 같은 아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가는 거 나 절대 그냥 못 봐. 나 모아둔 돈 있으니까 미나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문씨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후 저희 딸은 남동생이 준 돈으로 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시댁에 남편의 만행을 모두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해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오빠 대신에 제가 사과할게요. 오빠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서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끔찍한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새언니, 미나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면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죠? 제가 나름대로 필요할 만한 거 생각해서 선물로 보낼게요. 그동안 오빠랑 차별받으면서 자라서 서러웠었는데 새언니 덕분에 엄청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시누이들은 저희 딸 입학 선물로 옷 여러 벌에 가방에 신발까지 참 많이도 보내주더라고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받은 금액을 남동생에게 주려고 했는데 남동생이 한 사고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 딸 등록금은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면서요. 저는 남동생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고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갑자기 딸이 씩씩거리면서 집에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 남편이 글쎄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딸 앞에 알짱거려?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애 앞에 왜 나타나서 애 속을 뒤집어 놓냐고. 그러자 전 남편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래도 미나 아빠잖아. 미나가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갔어. 내가 일부러 미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찾아간 건 아니야.
미나 아빠 좋아하네. 딸 등록금 훔쳐다가 남의 집 자식한테 홀라당 준 인간이 누구더러 아빠래? 너 다시 내 딸 앞에 얼쩡거리지 마. 이럴 시간에 그 여자 아들한테나 가서 아빠 행세하라고. 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 여자가 아들 등록금만 먹고 날랐단 말이야. 이제 나 연락도 안 돼. 날 그냥 이용해 먹고 버린 거라고. 아, 그래? 그거 참 쌤통이네. 그렇게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다 그렇지 뭐. 아주 끼리끼리 놀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업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만 더 내 딸 눈앞에 뛰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건지 며칠 후에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제 바지가랑을 붙들고선 울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나한텐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나 학원도 망하고 다른데 취업도 안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당신 그렇게 예뻐하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 살아. 아들이라고 어릴 때 귀한 대접 받고 살았다며. 다시 가서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거야 옛날 일이지. 우리 엄마 아빠도 바람까지 피우고 백수에 빈털털이 된 아들은 필요 없대. 게다가 내 여동생들도 나랑 아주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한단 말이야. 나 집에서도 버림받은 아들이야. 당신 없으면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아, 왜 이렇게 말길 못 알아들어? 내가 무슨 쓰레기 소각장인 줄 알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받아주게? 당장 꺼져. 너 같은 거하고는 한마디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저는 그렇게 소리치며 전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계속 울면서 매달리는데 정말 구질구질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오길래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딸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원래도 밖으로만 나돌던 전 남편이라 없어도 전혀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편하기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저희 딸이 23살이 되었네요. 딸이 요즘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멋진 의사가 되어서 평생 엄마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네요. 그렇게 말하는 딸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던지. 제 딸이지만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잘 큰 것 같아요. 라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가늠한 남자는 남의 밭을 경작하고 정작 자기 밭은 황무지로 버려둔다. 저희 딸의 앞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등록금을 가로채서 남의 아들에게 갖다 준 전 남편에게 딱 맞는 속담 아닌가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불륜 남녀들이 이런 식으로 본 가정을 소홀히 하겠죠? 전 그런 사람들이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느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저희 딸만 바라보면서 살려고요. 나중에 저희 딸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지금도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오늘도 웃음 짓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